자, 오늘은 2차 방정식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수경 3호부터 할게요. 기본 문제들도 있으니까. 1번. 이따 점수 확인하고. 궁금하긴 하지.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한근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근해 공식 써서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건 거의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 줬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발상은 대입이죠. 그러면 참 2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1은 0. 여기서 알파 4제곱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그냥 알파 4제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뚜루룩 넘겨서 알파 4제곱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제곱을 해야 될 건데 이 상태로 제곱하면 너무 전개하기가 번거롭다. 얘네들 두 개를 한번 넘겨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제곱해 볼까? 그럼 알파 4제곱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제곱돼서 쓱쓱 넘기면 그냥 우리가 구하려는 거네요. 그래서 그냥 답은 4분의 1이네요. 얘는 운 좋게 이렇게 알파 4제곱을 그냥 한 번에 넘겨서 제곱한 알파 4제곱을 만들어 버렸더니 그냥 바로 나왔고요. 최악의 경우는 2분의 1 만들어 놓고 나서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눠서 해결해도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2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까지 해서 정확히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만들어지고, 이제 알파만 보면 되는데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에서 2분의 알파니까 알파까지도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상수항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붙겠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거 나누고 있습니다. 얘가 0이니까 전체 다 0일 거고 남은 거 4분의 1 남겠네. 이렇게도 하면 이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낼 수가 있죠. 나눠버려서 못과 나머지를 찾아버리는 거죠. 나눠버려서 못과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얘는 운 좋게 그냥 뒤에 두 개 쓱쓱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오는 건데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적인 풀이는 이걸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한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오케이? 나눠서 구해버리시면 되죠. 이렇게 0대기. 저번 시간에도 했었던 거죠. 시계값 구할 때 조건 변형해서 식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조건을 변형해서 식을 만든다. 수능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시계값 구하는 세 번째 방법. 숫자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좋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건 그렇게 하기엔 너무 무식한 방법이에요.
조건을 변형해서 식을 만든다. 조건을 변형해서 식을 만든다. 그 방법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얘는 운 좋게도 그냥 2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네. 모든 종류의 문제가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니까. 자, 실근 갔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도 되고, 자, 나중에는 3차, 4차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판별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과 실근을 가지면 x축과의 교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의 교점이 있으려면 꼭지점이 0이거나 꼭지점이 음수면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 말고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지점이니까 뿔3 마사에서 a-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1, 2, 3, 4, 4개. 이런 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2차에서나 판별식 쓰는 거지 3차, 4차에서는 판별식보다는 다 그래프로 할 거거든요. 그래프로. 선생님들 중에서 노리고 니네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꼭지점으로 해석 가능해? 해서 꼭지점으로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오케이? 실제로 여러분들도 기출문제 중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꼭지점으로 구하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냅니다. 물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도 되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죠. 이게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거 잘 보셔야 돼. 판별식만으로 해서 무조건 해도 되는데 잘 봐. 여기 앞에 2차 방정식이란 말 붙었을 때랑 방정식이란 말 붙었을 때랑 같니 다르니?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은 a 플러스 3 이거랑 2차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은 a 플러스 3 이거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거죠.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얘가 절대로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붙었으면 얘가 뭐여도 돼? 0이어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일 때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때만 2차 방정식 되니까 이때만 판별식 쓰는 거예요. 이때는 판별식 쓰는 게 아니야.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는 2차 방정식이란 말을 붙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요. 저희가. 이것도 조심하셔야죠.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뿔마 3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하셔야죠. 이거 하나 놓쳐서 틀린다니까. 학생들이 틀려와. 저거 놓쳐서 자꾸 틀려. 저런 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마이너스는 버리셔도 되고 그래서 a는 3은 아니다. 체크하시고 조심. 그리고 이건 판별식을 쓰는 건 아니죠. 양변을 나눠버리고 양변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나눠버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얘가 양수면 되죠. 양수.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되는 거죠. 그죠? 제곱이 어떤 양수면 뿔마 루트 a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거지. 이걸로 푸는 거죠.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a 플러스 3도 약분되고 양수돼야 되니까 분자가 1이니까 분모도 1보다 커야 돼서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4, 5, 6, 7, 8, 9까지 되겠습니다. 물론 판별식 써도 돼요. 내림차순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더 복잡해질 걸, 식이 훨씬 복잡해질 걸. 판별식 쓰면 잘 만든 문제죠. 너네 맨날 판별식만 달달달달 외워서 하면 그래? 그럼 너네 판별식 외웠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이 3차 부등식 교육과정이 없어. 3차 부등식. 3차 부등식 교육과정이 없어? 이게 판별식 쓰란 문제가 아니야. 모의고사 수능 문제라서 잘 만든 문제죠. 근데 양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알아? 아주 기본 바닥을 물어보는 거예요. x제곱이 양수면 x는 뿔마 루트 a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풀면 엄청 쉽게 풀게 나온 겁니다. 야, 두근의 합. 승혁아 얼마냐? 오케이. 두근의 곱? 자, 한 개짜리도 있습니다. 기본편도 있어요. 얘도 족보에 있는 애니까 시험 때만 외우고 수능 때까지도 등장은 해요.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 다른 거 외울 게 엄청 많으니까. 근을 역수한 거죠. 역수근의 합.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풀겠죠. 마이너스 C분의 B 거꾸로 이렇게 3. 물론 통분해서 하는 겁니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에서 CC 약분.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이렇게 급해? AA 약분하면 마이너스 C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암기력 괜찮은 학생들은 외워두시면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합, 곱, 차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까지는 외우셔야 돼. 그건 수능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너무나 많이 쓸 거라서. 6번 한근 1 플러스 I 혈렉은 이론이네요. A, B 실수. 2차 한계수도 1차 한계수도 상수항도 전부 다 실수. 그런데 허근을 갖네? 그러면 혈례복소수가 근이다. 그죠? 두 군 다 아니까 근과 계수로 가서 A, B 구하시면 되겠죠. 두 군 다 아니까 근과 계수로 A, B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이용해서 A, B 구하시면 돼요. 혈례근 이론, 혈례근. 계수가 실수인데 허근을 갖습니다. 혈례복소수도 근입니다. 계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근을 가져요. 그러면 혈례무리수도 근이다. 근광계수 갖고 약간 장난치는 재밌는 문제. 알파 제곱에다 5베타를 하라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대입. 차수 한번 낮춰볼까? 차수 낮추기 너무나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근과계수 쓰면 되겠죠, 바로. 재밌는 장난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대입하고 차수 낮춰서 알파로 바꿔서. 알파로 바꿔서. 얘도. 이런 것도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어려운 건 아니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입니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통분해서 계산할게요. 너무하죠. 그러니까 대입. 수능 및 모의고사는 하여튼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차수 한번 낮춰볼까? 응? 뭐야, 알파네? 알파 하나 넘기면 되겠네? 알파구나? 같은 원리로 베타인 거죠?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통분해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외우실 거면 외우셔도 되는데, 얘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 학교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니까, 얘까지 결과 외우려면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 외운다고, 저는 외우진 않아요. 저는 외우지는 않는데, 이렇게 해서 우회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로 될 거니까, 이것도 외우는 학생들 능력 되면 외워도 되는데, 아이 뭐야. A10분의 B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외우실 거면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해. 뭐. 저는 안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것까지는 안 외웠어요. 만약에 외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10분의 B제곱.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A10분의 B제곱 마이너스 2. 암기력 되시면 외우세요. 그러면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지, 당연히. 통분해서 대입 구하는 것보다. 활용 문제. 얘들 이렇게 나오면 애들 이제 어렵다 하지, 그지? 학생들은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고 하죠. 정사각형이 둘 다 정사각형이고, 2등분 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넓이의 2분의 3. 얘랑 얘의 넓이를 비교하고 있네요. 흰색이 노란색의 넓이의 2분의 3배입니다. 저걸로 이제 식 만들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K값 나오겠죠. 문제에서 안 나와 있는 거. 각각 EK, ABCD는 EFGH는 EK.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K랍니다. 여기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예, 수능에 이과 가는 학생들은 프랙탈이라는 게 나와요. 프랙탈이 나옵니다. 프랙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 닮은 도형이라고 해서 닮은 도형 엄청나게 주고, 닮은 도형 뒤지게 주거든요. 닮은 도형을 뒤지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놈들 갖고 넓이들을 다 더해보라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미치는 거죠. 근데 거기가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오는데 애들이 못 구해서 요거 두 개만 찾으면 답 나와요. 아무리 더하라고 해봤자 요거 두 개만 찾으면 답 나오는데 잘 못 구해. 별의 넓이를 볼게요. 사각형의 넓이를 제가 반으로 넓이가 반이 아니라 길이를 반으로 했어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몇 분의 몇 될까요? 길이를 반으로 했으니까 넓이는 몇 분의 몇 되냐? 길이를 반으로 만들었어. 다 반. 닮음이야, 닮음. 길이가 반 되면 넓이는 몇 대? 4분의 1 되는 거죠. 사각형? 그러면 이 별의 넓이도 몇 분의 몇 되냐? 4분의 1 되는 거죠. 이게 지도를 축소시킨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지도 축소시키는데 우리 집은 그대로 놔두고 학교만 100분의 1로 축소시키면 우리 집이 학교보다 더 커질 수도 있잖아. 그래? 말도 안 되죠. 다 똑같이 축소시키면 다 똑같이 축소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두 개 닮음인 거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냐?
정사각형 두 개는 닮음인 거죠. 근데 이사각형이랑 이사각형도 닮음이 아니에요? 아, 삼각형입니다. 쏘리. 흰 삼각형이랑 노란 삼각형도 45도, 45도, 직각, 직각 해서 닮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요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닮은 비가 몇 대 몇인지는 모릅니다. 1대 K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문제가 여기가 저희가 뭔가 하나 미지수를 설정해야지. 어디를 설정할까? X? 아, X라는 문자 안 썼지? X라고 이렇게 설정하면 여기도 X 될 거고 대칭이라 여기는 2-X 될 거고 여기는 1대 1대 루트 2겠죠? 루트 2X. 그래서 얘네들의 닮은 비가 루트 2X 대 2-X인 거죠. 길이가 루트 2X 대 2-X 길이가 그 넓이는 제곱한 거죠. 2X 제곱 대 2-X의 제곱인 거죠. 길이가 저거니까 넓이는 2X 제곱 대 2-X의 제곱일 거예요. 이게 2분의 3배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대 몇인 거냐? 3대 2인 거냐? 2분의 3배니까 3대 2. 그래서 요거 이제 방정식만 풀면 되죠. 요 방정식만 풀면 돼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2 그래서 그래 공식 쓰면 되겠죠. 잠깐만요. 2-2x였습니다. x 두 개 빼야 되지? 참 망했다. 2-2x야. x 두 개 빼야 돼. 망했어. 4, 3, 12 마이너스 8x 2, 2는 4 4, 2, 8 8, 3, 24 그 다음에 4, 3, 1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로 4, 3 요거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겠구나. 그래서 x값 구해야겠네. 그럼 k값은 이제 고급 나오겠죠? k값은 여기에 루트 씌워서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x 여기 1대 1대 루트 2 그 다음 여기랑 똑같이 요거 하나 더해서 계산만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2-2x인 거 맞지? 여기가 2에서 xx 두 개 빼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건 그냥 비례식으로 푼 건데, 비례식으로 안 풀고 싶으면 넓이로 그냥 곱으로도 풀 수 있고요, 충분히. 여기를 이렇게 가셔도 되죠.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서 이렇게.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x. 2 마이너스 2x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 될 거고, 루트 2 될 거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 요 길이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의 제곱.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거에 2분의 3배가 x제곱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걸 풀어주셔도 될 겁니다.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걸로 푸셔도 되고, 심하라 계산이 조금 더러워. 방정식 만드는 건 별거 없는데 계산이 조금 더러워. 숫자가 조금 더러워. 숫자가 좀 더럽습니다. 뭘? 길이 제곱. 숫자가 좀 더럽죠. 주어진 숫자가. 지훈아? 활용 문제는 보통은 학교 내신에서 출제될 때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내서 출제는 잘 안 해요. 보통 학교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를 거의 출제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들 잘 보고, 황금비가 활용 문제로 나왔네, 여기서는. 자, 다푸네 바로 갈게요, 다푸네. 이쪽. 분수원인데. 뭐를? 내용은 한번 좀 다시 읽어보세요. 방정식 풀이 자체는 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자꾸 절대값을 냅니다. 푸는 걸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절대값을 좀 내요, 절대값.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 좀 귀찮게 하려면 절대값을 좀 끼워 넣어서 좀 복잡하게 냅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저희들은 항상 구간 분리해서 나눠야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로 구간 분리해야죠. 0일 때랑 1일 때 해서 이렇게 세 군데로 구간 분리해야죠. 각각의 구간에 따라서 절대값 x와 절대값 x-1의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서술형으로 또 출제되니까 구간이 이렇게 분리하도록. x-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x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그대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x-1 플러스 6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에서 얘는 그냥 x가 다행히 사라져 주니까 별건 없습니다. 넘어가면 x제곱은 2 될 거니까 x는 뿔마 루트인데 이 중에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고 루트 2만 하나 나올 거고요. 네, 두 번째 구간은 이 구간 분리해서 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 서술형으로 아니면 수행평가에서도 내고 절대값 2개 붙어 있는 거 구간 분리해서 하는 거. 이거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내더라고요. 연습하셔야 돼. x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빼기 1은 음수되고 x는 양수되니까 앞에 얘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나와야 되고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6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 x제곱에 2x
7 넘으니까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근해 공식 써야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B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 되겠네요. 얘 둘 다 이 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네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음수일 거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도, 루트 5가 2보다는 큰 수니까, 얘네 더하면 1보다는 큰 수 돼버리죠. 따라서, 둘 다 저 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버리고, x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죠. x-1도 음수고, x도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도 다행히 마이너스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1차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x제곱이 슉 넘어가서 4. x는 뿔마 2 나오는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안 되겠죠?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구간 분리해서 하는 거 수행평가로도 잘 내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도 내고, 물론 객관식으로도 출제되고, 자주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연습해 두셔야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내야 돼. 다른 풀이로는 뭐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함수도 좀 더러워요. 예쁘게 잘 나온 거라면 괜찮은데, 이건 함수로 해석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함수의 교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별거는 없어. 뭐 엄청 쉽게 풀리느냐 그런 건 아니고. 재구성해서 함수로 풀 수는 있을 텐데, 이건 연습 좀 한번 해 두시고요. 내 생각에는 2차에서보다는 부등식 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한 2차까지 이렇게 절대값 2개 넣어서는 부등식 쪽에서 자주 등장해. 부등식 쪽에서. 얘도 또 나왔죠, 절대값? 또 나왔습니다, 절대값. 그냥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절대값. 그래서 푸는 거는 절대값을 붙여서, 좀 어렵게 내려면 절대값 붙여서 내는데, 이거 말고도 어렵게 될 게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값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이 존재하려면 여기 x-1이 어떤 숫자여야 됩니까? 이게 무슨 숫자여야 근이 존재할 수 있죠? 자, 절대값이 있어, 이렇게. 이 b가 어떤 수여야 이게 근이 존재할 수 있지? 지우야, 여기 b 무슨 수여야 되냐? 여기 무슨 수여야 얘가 존재할 수 있지? 음수, 영, 양수, 힌트. 이것들 중에서 생각해 봐야 돼. 무슨 수여야 근이 존재할 수 있냐? 양수 또는 0까지는 가능하죠. 이게 음수라면 안 되지? 절대값 a가 마이너스 3 되는 a가 있나요? 없지, 그지? 절대값은 0 아니면 양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어요. x 빼기 1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라는 숫자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여야 돼요. 그래야만 저의 실근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근의 합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저게 음수면 근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들의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애죠. 절대값 A가 B랑 똑같으려면 A가 B랑 똑같거나 A가 마이너스 B가 되거나, 그죠? 정형화되어 있는 애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조심하면 돼, 이거. 이건 조심해야 돼. 이 생각 놓치면 큰일 나. 풀죠?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6.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도 역시 안 되는 거죠. 3과 4만 되니까 7이 되겠습니다. 7, 근의 합은 7.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정형화되어 있는 건 이 정도는 저 정도 절대값이야. 뭐. 됐냐, 승혁? 넘어가도 되냐? 식도 문제 출제하신 분이 좀 편하게 냈어요. 아, 얘는 무슨 별까지 쳐가지고 절대값 또 넣어놨어. 별까지 쳐서 게다가 A별 B를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A랑 A 곱하기 B랑 2B랑 다 더한 걸로 약속한대요. 앞에 있는 놈 더하고 앞뒤 두 개 곱한 거 더하고 뒤에 있는 놈 두 배를 더하고. 자, X별 1 앞에 있는 놈 더하고 앞에랑 B랑 곱한 거 더하고 뒤에 있는 놈의 두 배를 다시 또 더하고. 이게 X별 1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래요. 그 다음에 빼기 X별 X 앞에 있는 놈 더하고 앞에 뒤에 곱한 거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의 두 배를 더하고 X제곱 더하기 3X 그놈을 빼고 여기다 15를 더했더니 0입니다. 자, 얘도 절대값 있는 거니까 그냥 푸세요. X가 절대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죠. 절대값 많이 풀어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야, 가우스 나왔습니다. 가우스 훌륭한 가우스. 자, 얘는 그 가우스 자체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요새 추세는 가우스는 잘 안 내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 근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해서 계속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는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나오고, 수능 때도 나오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다시 한번 정수 부분. X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n은 정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X의 정수 부분을 n이라 합니다. X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할 거고요. X의 소수 부분은 X 빼기 n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저 부등식에서 정의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3.1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3.1은 어떤 정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정수 더하기 1보다는 작을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n이라는 애는 쓱 넘기면 2.1보다는 커야 되고요. 3.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n이라는 정수는 3인 거죠? 이렇게 3인 거지? 이 사이에 있는 애 3. 그러면 3.1의 정수 부분은 3이군요. 그럼 3.1의 소수 부분은
3.1에서 3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0.1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3의 정수 부분 얼마냐? 마이너스 2.3의 정수 부분 얼마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라니까. 자, 풀어보자. 쓱 넘어가면 마이너스 3.3보다는 n이 큰 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써놓으면 되지? 마이너스 2.3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야. 그런 정수 누구 있냐? 마이너스 3.3보다 크고 마이너스 2.3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에는 누구지? 네, 마이너스 3이죠. 이놈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점 앞에 있는 거 정수 부분 그게 아니에요. 정수 부분이란 말의 뜻이 그게 아니야. 정수 부분이란 말의 뜻 정확히 외워. 정수 부분이란 말의 뜻 정확히 외우셔야 돼. 이게 고3 때까지 이러면 안 돼. 오케이? 마이너스 2.3의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랬다가 그냥 틀리는 거야? 정확히 이 부등식 풀면 그냥 나와? 어렵진 않아. 그럼 소수 부분은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2.3 빼기 마이너스 3인 거니까 0.7인 거죠. 소수 부분이 0.3이 아니야? 오케이? 니네들이 알고 있는 초등학교식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아니야. 초등학교에서는 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 음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소수점 앞에가 정수, 뒤에가 소수 이렇게 되는데 음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의를 외워야 돼, 정의. 이게 정의야, 정의. 이게 정의야, 정의. 약속. 그래서 이렇게 나와,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내가 지금 고3 문제 열어서 보여줄 수도 있어. 지금 1학기 중간 시험 범위에 해당하거든. 걔네들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하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수원 배우는 걔네도 1학기 중간에 이거 나오거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애들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도 몰라서 이거 정수 부분 마이너스 2요. 소수 부분 마이너스 0.3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외우셔야 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니네들 초등학교식으로 외우면 안 돼. 망하는 거야. 자,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수 부분에 성질이 있어. 소수 부분에 성질이 있어. 소수 부분의 성질. x에서 n 뺀 거거든. 그래서 n을 다 빼. n을 다 빼겠습니다. 그럼 x 빼기 n이 0보다는 크고 나왔고 1보다는 작아. 그래서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는 크고 나왔고 1보다는 작은 수예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지우야? 소수 부분 항상 이래? 오케이? 피곤하니? 홀수 몇 개 줄까? 홀수 너무 많이 먹었어? 먹을 거 없나? 홀수 말고? 홀수 말고는 먹을 게 없네. 튀김우동 하나 먹을래? 수업 들으면서 튀김우동 먹는 건 좀 그렇지. 야야야, 어디 가냐? 어디 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고2,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계속 등장할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게 가우스랑은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가우스 기호예요. 가우스 기호. 이게 가우스 기호. 대괄호 친 거예요. 가우스 X라고 있습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써놨어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정확한 약속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도 해석 가능해요.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제일 큰 놈입니다.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은이잖아요.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우스의 마이너스 2.3 하면 마이너스 2.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 제일 큰 놈. 그러면 쭉 마이너스 2.3을 써볼게요. 이놈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을 써볼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얘네들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야? 그렇죠. 마이너스 3인 거죠.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정확하게 정수 부분이거든요. 가우스가 정수 부분이에요.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호는 요새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말로써, 네, 말로써. 저 기호는 등장하지 않고 말로써. 가우스 X가 뭔가요? 아, 이게 X의 정수 부분이에요. 요거 별것도 없는데 가우스 X라고 해서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왜 저거에다 사람 이름까지 붙여주냐? 이게 디지털 혁명을 이끈 거예요. 이 기호가. 디지털 혁명을 이걸로 컴퓨터 다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학이 엄청나다는 걸 잘 못 깨닫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정말 대단한 학문이에요. 자, 가우스 X에 가우스 붙이면 정수 부분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X 빼기 가우스 X죠. 이게 X의 소수 부분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워도 됩니까? 여기만 지울게요. 문제 푸는 데는 뭐 별건 없어서.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가우스 X가 들어있죠. 가우스 X, 가우스 X가. X가 저렇게 지어지면 가우스 X를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정수 부분 N. 항상 이웃한 정수들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간을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이니까 0입니다. 그죠? 그치? X의 정수 부분 이놈입니다. N입니다. 0입니다. 오케이? 응?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 그러면 2X제곱 빼기 1은 0이네? X제곱이 2분의 1이어서 X는 뿔마 루트 2분의 1인데 지금 0과 1 사이 0보다 커 나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X는 루트 2분의 1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커 나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이어서 1. 이 왼쪽에 있는 이 새끼입니다. 1. 정의를 그대로 외우세요. 완벽하게. 가우스 X가 1이니까 얘가 1이고 얘도 1이어서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되겠네요. 아, 인수분해 좀 되게 해놓지. 이 자식들 이렇게 더럽게 내놨어.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뿔 1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 16에 32 맞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게 구간 안에 들어오는 애가 있냐?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죠? 음수 돼버리니까. (4분의 1) 플러스 루트 33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 맞나? 이게 대충 5. 얼마 돼? 맞네. 4분의 1 플러스 루트 33. 얘 되네.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죠, 이제? 그건 두 개 다 찾았습니다. 유리화 한 다음에
통분해서 4분의 2 루트 2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이 진짜 더럽네. 왜 이렇게 더럽게 내 숫자를. 8분의 루트 2 루트 66인가? 이 정수부분 소수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생각하면 안 돼. 소수점 앞에 소수점 뒤에 그 개념이 아니야. 음수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 개념이 아니야. 됐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우스까지 넣어놓는 거죠. 자, 또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거 활용 문제. 한 면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BCCD의 PQ를 잡아가지고 삼각형 AP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했대요. 선분 BP의 길이를 구해라. 1짜리인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 되게 했대. 세 변 다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대칭이라 이거랑 이거랑 대칭된다라는 사실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뭐 BP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BP 미지수로 놓고 정삼각형이다. 이게 같다라는 것 아니까 요거를 구해서 서로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겠다 정도는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요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피타고라스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 여기 방금 쓴 그 피타고라스 같이 쓰자.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에서 그냥 루트 2로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 문제는. 왜 애들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활용 문제 나오면 안 풀려고 그래. 아유, 되게 쉬운데. 얘만 풀어주면 돼. 방정식 다 만들어줬으니까 풀이는 생략할게요. 양변 아니다. 이렇게 돼서 양변 제곱해서 풀면 되죠.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풀이는 생략할게요. 시간도 아까우니까. 자, 얘도 활용 문제 어려워하죠, 학생들. 활용 문제.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은 별건 없어요. 되게 쉬워. 한 면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고요. 정삼각형입니다. AB와 AC의 중점이에요. 중점입니다. 정삼각형이에요. 당연히 길이, 세변 길이 다 똑같아요. A, B, C의 외점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M에서 가까운 점은 P, 다른 한 점은 Q.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현의 길이. 그리고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중심을 제가 딱 찍어 볼 겁니다.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얘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반지름도 그려볼 건데 여기다 그려야죠. 이렇게. 당연히 PQ 길이 구할 거니까. 뭘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구할 거냐?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 그으면 현 수직이 등분하죠.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고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그으면 현을 수직이 등분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사실은 이게 원이라서 반지름이 다 똑같을 거라 이거랑 똑같을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 아, 선생님 직각삼각형 보이네요.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겠다.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네.
우리가 구할 거는 흰 선이니까 빨간 선 이 길이 한번 구해볼까? 반지름 구해볼까? 반지름 얼마지? 하면 반지름 여기 있네. 여기. 이건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반지름. 현에다 수선 그으면 현을 수직이 능문한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2루트 3. 아! 반지름은 찾았습니다. 2루트 3. 아싸, 하나 찾았고. 여기 빨간 선 하나만 더 구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네요. 빨간 선 하나만 더 구하면 저거는 이제 중점 연결 정리로 구하시면 되죠. 반반. 당연히 우리는 지금 요만큼 구할 건데 여기도 반반이죠. 이렇게. 중점 연결 정리. 반반. 계속 반반. 높이는 6, 3루트 3. 2대 1대 루트 3. 정삼각형의 성질 2대 1대 루트 3. 반이니까 요만큼이 2분의 3루트 3인데 요 밑에 요만큼이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이 루트 3이니까 쇽 빼버리면 요만큼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아, 여기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선생님 다 찾았어요. 이제 피타고라스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직각삼각형 2분의 루트 3하고 2루트 3이죠?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겠죠? 4, 3, 12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4분의 3 4분의 48에 45 그래서 루트 씌우면 2분의 9, 5, 45 3루트 5 요거를 2배를 해야 되니까 3루트 5 엄청 중요한 그림인데 황금비라고 아나? 황금비라는 거 들어봤어요? 나중에 심시험을 얘기해야지. 시간 남으면. 얘도 학교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 근데 어렵냐? 안 어려워 얘는. 학교 시험에 엄청 나오는데 하나도 안 어려운 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임의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풀어본 문제죠. 중근 갖는 데는 d는 0. 그죠? d는 0. 중근이다. d는 0.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는 0. 임의의 실수 k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 k 항등식인 거죠. k 항등식. 지우야, 그치? 임의의 실수 k에 관계없이 같다가 성립합니다. 항등식. k 항등식. 그치? k와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k 항등식. k 항등식. 2차 항, 1차 항, 상수항. 2차 항은 마이너스 4xk제곱, 4k제곱에서 사라질 거고 1차 항 4a 1차 항 플러스 8 0이어서 a는 마이너스 2 상수항 마이너스 2 4 상수항 뿔삽이 항등식하고 판별식하고 묶어놔서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항등식과 판별식을 묶어놓은 문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문제집. 이거 없는 문제집 거의 없어.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다음, 얘도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요. 얘는 옛날에 심지어 학교에서 문제 출제 오류해가지고 잘못 내고, 그래서 수정도 하고 재시험도 보고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옛날에 왜 학교 시험 문제 오류가 났는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y 플러스 4가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얘가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거예요. 아, 그래? 그럼 xx. 그 다음에 얘 한번 쓱 y들 한번 보니까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를 묶으면 2, 2, 1, 3 맞불. 그래서 마이너스에 y-2에 3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요거 두 개를 찢어서 넣어야겠다. y-2 하나 넣고 3y 플러스 2 하나 넣고 아무데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보통 저희는 그냥 이렇게 분리하죠. 숫자로만 하는 학생들도 있죠. 숫자로만 하는 학생도. 근데 사실은 이게요. 2분의 1 곱하기 4일 수도 있죠. 그쵸? 이렇게 분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얘가 분수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시험 봤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가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봐봐. 지금 1차항이 미지수잖아, 그지? 1차항이 미지수죠? 여기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 저걸 엄청 쉽게 바꿔놓으면 이거거든, 지금. 저 문제를 y를 다 없애버리고 숫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분리했다면 얘는 2분의 9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그때 오류 났고 재시험 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요것만 생각해서, 이것만 생각해서.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선생님, 이게 1, 2로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에다가 4로도 분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리하면 3분의 1에다가 6도 되고, 얘 무수히 많은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안산 지역이었어요. 그때 안산 어느 고등학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학교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렇게 때려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발상이고요. 문제를 복잡하게 안 만들려면 선생님들이 이런 조건을 붙여줘. 단 모든 개수는 정수다. 요걸 붙여주면 이제 문제가 아까보다는 쉬워지죠. 2분의 1, 4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은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러면 얘를 완벽하게 그냥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안 할 거면 1차식이에요. 1차식.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차식이 있다고 쳐. 이렇게 되겠지. 그지? 1차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냥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방정식. 방정식으로 보겠습니다. 방정식으로 볼 거예요. 방정식으로 볼 겁니다. 방정식으로. 그럼 얘는 x라는 근이 마이너스 a분의 by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얘 x라는 근은 d분의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f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근의 루트가 있어 없어요 지금? 루트가 있어 없어요? 없죠. 루트가 없죠. 루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어떻게 없어졌나요? 왜 루트가 없어요? 얘네들은 얘가 무슨 식이 돼버렸단 얘기예요? 얘가 뭐가 되면 루트가 없어져 버리니?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해봅시다.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오케이. 좋아. x 방정식으로 놓고 봤을 때 판별식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 x에 대한 일단 내림차순. 판별식 쓰기 위해서. x제곱에 2y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여기에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4y제곱 12y제곱 16y제곱 플러스 4의 2 마이너스 16 y 플러스 4a 2y 마이너스 16y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6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요.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놈의 판별식이 다시 얼마면 돼요?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면 이놈의 판별식이 다시 얼마면 돼? 0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완벽해요. 이렇게 풀면 분수까지 다 나옵니다.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여기 1차식이어야 되니까 루트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루트가 없어야지.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걸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해에 루트가 없다는 얘기고, 해에 루트가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근의 공식을 썼다면 이 루트가 사라졌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사라지죠? 완전 제곱식 되면 사라지지. 일단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군요. 판별식 한번 써보고.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러면 이놈의 d가 또 0이어야죠. 오케이? 완전 제곱식 중분 d0. 오케이? 그래서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x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 d 그리고 다시 이놈을 d 한 게 0 d의 d가 0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y방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y방 이제는 y방으로 보는 거죠. x방으로 보고 판별식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y방정식으로 보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야? 여기 y 중분이어야 되네. 이렇게 됐나요? 반 4분의 d 쓰면 되죠? 4a죠. b반제곱 마이너스 ac 0 해서 이 2차 방정식 풀면 a 값 나오겠죠? 푸는 거는 생략. 자, d의 d가 0, d의 d가 0. 판별식. 이해되십니까? 또 나왔네. 또 나왔죠? 엄청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고등학교 2학년만 가도 루트 안에 음수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는데.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유형 3번.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하여 루트 A분의 루트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A분의 B 플러스 C다. 여기 왜 마이너스 왜 붙지? 어떨 때부터요? B 플러스 C는 양수고 A는 음수일 때죠. 그죠? 다음 보기 중 항상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판별식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얘만 음수면 되지? 얘만 음수면 서다실 둘이지? 얘 음수면 서다실 두 개죠?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죠? 양 하나, 하나. 곱이 음수니까 양 하나, 하나. 그래서 판별식 다 안 해봐도 되죠? 상수항만 잘 보면 여기.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죠. AC 음수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A 곱하기 C가 음수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굳이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원리 때문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얘는 0 아니면 양수인데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를 더한 거랑 똑같게 돼서 무조건 양수 되는 거죠. 원리도 간단합니다. 기억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겠네요. B 플러스 C가 양수여서 상수항이 음수니까 니은에서 A랑 B랑 C랑 더한 것은 양수랑 음수 더했으니까 무슨 부호인지 몰라. 따라서 얘는 알 수 없고. 디귿에서 역시 A 음수, 상수항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기억 디귿. 여러분 상수항과 이차항만 봐도 서로 다른 두 실근, 양수근, 음수근은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찾도록 연습하시고 또 계속해서 판별식 문제 조금씩 어렵게 되려면 여러 가지 경우 해서 찾도록 해야지 뭐. A, B가 실수일 때 두 이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역과 니은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집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0이거나 음수, 양수 또는 양수, 음수라는 얘기죠. 0, 양수, 0, 음수 뭐 이런 것도 다 되지만 아유 복잡하다. 자, 다시 0일 때 양수 0 음수 그리고 양수일 때 음수 0 음수일 때 양수 0 이렇게 되는데 0이거나 음수면 실근 같습니다. 0이거나 음수면 실근 같습니다. 0이거나 음수면 실근 같습니다. 0이거나 음수면 실근 같습니다. 무조건 실근은 하나는 같죠.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역과 니은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 갖는다. 더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예요. 똑같습니다. 양수라면 얘가 음수면서 절대값이 더 커야 되고 0일 때 음수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때 0이거나 음수 이런 식으로 음수 양수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수항, 음수 양수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도 그냥 당연히 참이고 A,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역과 니은 모두 실근을 갖는다. 자, 얘는 이제 범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좁혀지겠죠. A, B에 대한 조건이 조금 좁혀질 건데요.
양수인 게 문제거든요. 양수인 게 문제예요. A가 양수면 B 음수여야 되고, A가 양수면 B 음수여야 되는데, 더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 쪽의 절대값이 A 쪽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둘 다 실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양수인 이놈을 봐야지, 이놈. 양수인 이놈을 보겠습니다. 양수인 이놈. 마이너스 A만 넣는다 하더라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냐. 0보다 작은 수는 없냐? 많죠. 1만 하더라도 0보다 작죠. 그죠? 차고 넘치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고, 수하 배운 학생 발레 A는 1,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1, 이딴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발레. 지금 수상이라 발레까지 해서 증명을 하고까지는 안 나올 거고, 상수항 물어보고 있으니까 음수인 거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양수인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음수면 무조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에 보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럼 A가 양수인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볼까? B가 음수면 얘는 무조건 가지니까 버리고, 둘 다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만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아주 쉽게 내면 그냥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A범위 찾아 이딴 식이죠. 근데 판별식을 좀 복잡하게 내려면 항상 이렇게 추론형으로, 학교 선생님 마음이겠죠, 당연히. 얘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면 안 되는 문제가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2차 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는 거죠, 얘. 그죠? 숫자 때려 넣는다? 말도 안 되죠, 그죠? 3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3차 방정식. 삼차 방정식 배운 학생들은 이 식 그냥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고, 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식. 그래서 알파랑 베타 세제곱하면 다 1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1인 거죠, 그냥.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1인데, 얘도 알파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인 거죠. 그냥 뻔하게 그냥 베타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이건 3차 방정식 배운 학생들은 그냥 풀 수 있는데, 2차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인 학생들은 이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윤지가 고장고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다 들어간다는데, 시험 범위. 그럼 걔네는 이런 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엄청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x 세제곱 혹은 오메가. 이거 다 기억나니? 이게 오메가? 오케이. 오메가 얘기죠, 오메가 얘기. 유형 2번 잘 만든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이거 수능에 나오는 문제.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형. 잘 만든 문제. 누가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네. 와,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든 문제.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평가원 수준인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알파 n, 베타 n이 2차 방정식 n 더하기 루트 n 곱하기 n-1 x제곱 빼기 루트 nx 빼기 루트 n은 0의 두 근입니다.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뜬뜬뜬 알파 49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뜬뜬뜬 베타 49의 값을 구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근 다 구해서 대입한다라는 생각은 안 할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근각계수 써야겠다. 근을 다 구해서 일일이 저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숫자 계산을 하겠다라는 발상은 안 할 거고 당연히 근각계수 써야겠다라는 발상을 하겠죠. 그럼 알파1, 베타1은 n이 1인 상황에 두 근의 합이네요. 알파2, 베타2는 n이 2일 때 두 근 합. 알파3, 베타3는 n이 3일 때의 두 근 합이고 알파 49, 베타 49는 n이 49일 때 두 근 합이에요. 따라서 저희는 항상 두 근의 합을 구한 다음에 n에 1, 2, 3, 4, 5, 6, 7 대입하면 그게 훨씬 편하겠네요. 두 근의 합을 구해서 n에 1, 2, 3, 땡땡땡 49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하자. 이런 발상은 편하겠네요. 알파를 구해서 저기다가 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 또 당연히 보자마자 근각계수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b 여기서 이식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해야죠. 무리수 더할 거니까 유리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한 생각이야. 이거 수능에도 나와. 무리수 더할 거는 유리화 당연히 해야 돼. 이게 중3 때 하는 발상. 근데 이거 유리화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너무 더러우니까 딱 보면 루트 n 다 약분되는 거 보이지 않니? 루트 n 약분되는 거 보이지? 루트 n 약분되는 거 보이지? 약분시키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루트 n 나눠줘서 여기 루트 n 나눠지니까 루트 n 남지, 그지? 루트 n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루트 n 더하기 루트 n-1 분의 1. 훨씬 아름답죠, 유리화할 때, 그죠? 루트 n 빼기 루트 n-1 루트 n 빼기 루트 n-1 분자분모에 곱하면 밑에는 그냥 1 돼버리지? 문제 출제자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거지. 사실 얘는 수능에 나왔던 식이야. 이 식 자체는 수능에 나온 거야. 이제 고1에 맞게 살짝 변형시켰어. 저 식은 수능에 나온 식이야. 굉장히 아름다운 식. 수능이 엿먹이려고 식 복잡하게 했는데 루트 n으로 쑥 나눠보면 되게 쉬워. 자, 이제 저기다 1, 2, 3, 4, 5, 6, 7, 8, 9, 10 띠리를 대입해서 더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2 대입할게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3 대입할게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땡땡땡. n에다가 49 대입할게요.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 자,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할 겁니다. 응? 그죠? 답은 7. 이게 망원급수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망원급수. 이 망원급수가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수능에 엄청나게 나와요. 텔레스코핑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수능이 엄청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근각계수로 변형시켜서 출제했는데 아주 잘 만든 문제. 이게 왜 망원급수냐면 망원경. 이거 망원경 알아? 이거? 쭉 여기 또네 여기까지 쭉 당기는 거예요. 얘랑만 딱. 중간에 쭉 사라지고. 이름 누가 붙였는지 잘 붙였지. 영어로도 텔레스코핑이야. 텔레스코프. 망원경이야 진짜. 아유.
문제 좋게 굉장히 좋은 문제 잘 만들었네. 감탄.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상수 a, b의 곱 a 플러스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얘는 함수로 해석하면 굉장히 편하죠. 기본 풀이는 근과계수 계속 쓰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은 A. 미지수 4개, 식 4개 연립.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에 여기다가 A, 마이너스 A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하면 돼. 계속. 이건 기본 풀인데 함수로 해석하면 더 편하죠. 그는 x축과의 교점. 근데 얘가 알파 베타였는데 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한 거냐? 교점이 알파 베타였는데 교점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됐네? 어떻게 한 거냐? 한 칸 평행이동 시킨 거지? 오른쪽으로 한 칸? x축 1? x축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우리는 식은 어떻게 바뀌지? x자리에 뭘로 대입하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x자리에 x-1 대입이죠. 아, 요거 x-1 대입한 새끼 얘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x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2가 b 마이너스 2니까 a는 b랑 똑같고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a네. a는 b랑 똑같고 a는 1, b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면 1. 평행이동.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놓은 거네. 얘도 1만큼, 얘도 1만큼. 평행이동 시키네. 오른쪽으로 한 만큼. 그러면 식에서는 x를 x-1로 바꿔야죠. 오케이? 여러분들 함수로 자꾸 해석하라고 제가 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가면 판별식 이런 거 안 쓴다니까요. 그냥 함수야, 함수. 엄청 그냥 함수 미친 듯이 그렇게 돼 있어. 이과생들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는데 거기 판별식이 어딨어. 방정식 못 풀어. 풀 수 없어. 우리가 풀 수 없어. 아예 풀 수 없어. 너네 이런 거 풀 수 있니? 이런 방정식 풀어? 못 풀어. 안 배워. 풀 수 없어. 그냥 주구장창 함수 그리는 거, 함수. 그래서 함수를 자꾸 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도 다 그런 거 생각하고 내는 거야. 근과계수만 해가지고 식 4개 만들어서 미지수 4개, 식 4개니까 연립해서 그런 문제 출제자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f 알파는 f 베타는 1, 2차식 fx는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이런 형태 많이 봤지? f 알파가 1, f 베타도 1이니까 1씩 빼면 0. 그래서 fx 빼기 1은 0에 두근 알파 베타. 알파 대입해도 참, 베타 대입해도 참.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 2차식?
오케이.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근데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뭐 그냥 이게 예인 거지. 근이 똑같고 2차원 계수까지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식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쓱 넘어가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함수로 F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새끼는 알파일 때 1이래요. 베타일 때도 1이라네요. F라는 애가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새끼는 알파일 때도 1이고 베타일 때도 1이래요. 위로 한 칸. 그치?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평이동한 거잖아, 그치? 넘어지질 않았다. 다행이다. 큰 웃음 줄 뻔했네. 일부러 개그한 거야. 이해 안 돼? 위로 한 칸 평행이동 시키면 뒤에다 1 더하는 거 맞지? 2차 함수라고 했고 2차항의 개수까지도 가르쳐줬잖아. 2차항 개수 같으면 모양 똑같은 애지? 2차 함수는 2차항 개수 똑같은 모양 다 똑같죠. 평행이동하면 완벽하게 겹쳐지죠. 2차 함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2차항의 개수니까 그냥 얘를 한 칸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더하기 1 하면 끝나. 불러라. 3이래 3 이번에는. 불러 빨리. x 플러스 x 이거지 그냥? 세 칸 올린 거니까 그지? 알파일 때도 3이고 베타일 때도 3입니다. 알파일 때도 3이고 베타일 때도 3입니다. 세 칸 위로 올린 거잖아 그지? 더하기 3. 함수로 해석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함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 방정식인데 왜 자꾸 함수를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정식을 풀지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야 너는 수학 천재 아니 풀 수 있는 방정식 별로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막 근사값 찾아요. 근사값 찾는 연습만 연락해요. 그것만 연락에 연구해. 막 근사값 찾는 연구만 해. 5차 이상의 방정식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인수분해나 이렇게 해서 풀 수 없다는 것을 아벨님이 증명해버렸어. 아벨이라는 위대한 수학자님께서 증명해버렸어. 못 풀어. 그럼 어떡하냐. 일상생활에 5차 이상의 식이 안 나올 수 있는. 근사값 찾아. 근사값 찾아. 그리고 그 근사값을 찾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못 푼다는 건 이미 증명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내 수학자들이. 근사값을 좀 더 빨리 찾는 방법들도 계속 연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